자, 보시면은 생각을 해야지. 일단 생각을. 배운 내용, 배울 내용 중에서 포인트는 빅뱅 뭐 입자 생성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이라는 애가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좀 다 뭐 화학 파트인 거고, 건너뛰어서 우주 원소 분포나 태양계 지구 형성, 코어 몇 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번 외대국어 시험에서는 얘들을 좀 제외한다고 해서 좀 이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 자, 보시면 자, 빅뱅 우주론이 등장했다. 우주가 팽창해지고, 그치? 우주가 팽창해지는 것에서 발견되는 건데, 자, 포인트 첫 번째. 지금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녹화되고 있다. 자, 우주 팽창의 증거 1번. 멀리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그래프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R, 하나는 뭐 V.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력은 뭐야죠?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누구를 구했어?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 뭐가 돼? 허블 상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화 파트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우주론의 논쟁과 빅뱅의 우주론 확립 과정이 나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헛소리했죠. 그렇죠? 가끔 얘도 틀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하려고 뭐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가모프하고 호일이 또다시 논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쿠킹홀로 싸서 버려야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구? 프리드먼과 가모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혹여나 사람 이름 나오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나오시겠죠. 그쵸? 요분들이 바로 뭐 하신 거야? 이미 뭐 하셨던 내용들을 예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관측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요 소호 단원에서는 내용이 뭐 하나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에 뭐 밀도라는 애가 있는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존재한다. 그치? 우리는 이런 거 과감히 삭제하고 뭐만 기억한다? 빅뱅 우주론만 기억한다. 근데 이제 시험이 오히려 빅뱅 우주론보다 정상 우주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문제의 정답이 얘이다 보니까 문제 똑바로 읽어야지.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아야 돼? 우주의 질량이 아니죠. 누구? 밀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밀도. D는 뭐분의 V분의 M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피 커지면은 밀도가 뭐해진다? 감소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단 질량 자체는 항상 뭐해진다? 일정해진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빅뱅의 우주론 확립 결과 총 몇 가지? 2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기본 내용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빠져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기본 입자의 종류에는 쿼크와 경입자가 있죠. 이 경입자라는 게 바로 뭐 전자하고 전자, 중성, 미자 등을 만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 렙톤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분류할게. 기본 입자에는 쿼크하고 경입자가 있고, 쿼크는 양성자 만드는 거고 중성자 만드는 거고, 경입자의 경우에는 누굴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전자를 만든다. 걔를 렙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는데, 이제 물질은 결국은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 3개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해서 해당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건 당연히 몇 개? 3개의 쿼크. 그렇죠? 3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원자핵이라는 거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입자다. 그리고 원자핵은 당연히 양전하를 띠고 있겠죠.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원자핵에 누가 더해지면 렙톤이 연결되어 있는 전자들이 연결되면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가 된다? 중성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 아직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빅뱅과 입자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뭐 한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이제 생성되는 거고, 우주 초기에 생성되는 원소는 바로 뭐다? 수소하고 헬륨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이제 꼭 알아봐야 되는 건 바로 어디? 이 3분을 기준으로. 자,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다르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빅뱅, 기본 입자 생성,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뭐 한 애들이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진다. 단 기억해라. 원자가 생성되는 거 이전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뒤바꾸지 마라. 다시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원자 생성 이전에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다.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빅뱅의 우주의 온도와 밀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네. 우주가 계속 팽창해. 시간 거슬러. 그래서 우주는 점점점 뭐해? 수축을 하겠지. 또 시간을 거슬러 버리니까 다시 수축을 하겠지. 한 점으로부터 팽창을 했어. 그럼 시간을 역으로 돌린다면 얘는 뭘 하겠어? 수축을 하겠지. 그치? 그럼 수축을 하면은 우주 초기에 갈수록 온도가 뭐죠? 높아지실 거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그치? 그래서 컨디션, 고온과 고압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즉,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점진적으로 뭐했어? 감소했다는 거고 하나 더, 이거 틀리지 마세요. 빅뱅 직후의 물질 분포야. 우주 온도가 매우 뭐했어? 높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구분이 뭐했어? 불분명하여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반복됐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빅뱅 직후의 물질의 분포지. 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반복돼서 와리가리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죠. 즉 이 조건 자체는 빅뱅 직후에는 온도가 뭐 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겠다. 첫 번째, 이 선상 기준으로 일단 점진적으로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하고 밀도는 감소하지.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원자 생성 이후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 게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원자가 생성됐다라는 걸 틀리지 말라. 됐죠? 두 번째, 빅뱅 직후의 물질의 분포 보시면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뭐예요? 불분명하다고. 이유는 우주의 온도가 뭐 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우주가 이제 급하게 팽창하면서 온도는 뭐해질까? 낮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보시면 자 다른 거보다 두둥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자, 조건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커다, 충분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양성자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수소 원자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주 온도가 높아 양성자와 중성자가 매우 뭐해? 빠르게 움직이지. 즉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움직이죠. 이 K는 혹시 배운 사람 있나 모르겠네. 2분의 3 뭐 KT라는 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누구? K 상수값인 거고 T 누구야? 온도. 즉 온도가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냥 아셔야 되겠죠. 화투에 아마 나올 겁니다. 헬륨 원자핵 형성의 경우에는 몇 분? 3분이라는 거. 다시 헬륨 원자핵 형성은 3분인데 이때 온도는 몇억 켈빈?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졌다. 오케이? 점진적으로 느려져서 결국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중성자는 뭐 양성자들이 원자핵 속에 단단히 뭉칠 수 있도록 도와줘. 정리. 중성자의 역할.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야. 중성자는 뭐라고? 양성자들이 원자에게 단단히 뭉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1대 1.5가 되는 거야. 양성자를 묶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중성자는 양성자를 뭉치게 만든다. 됐죠? 자, 다음 3대 1 됐고요. 자, 그 다음 애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 많이 틀린다. 한장하고 있어.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 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 핵이 생성되지 못하는 까다. 이유는 우주에 뭐가 낮아진다고? 온도가 낮아져서 더 무거운 애로 핵 합성이 불가능하다. 즉 외부의 조건 자체. 그러니까 헬륨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누가? 우주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포인트를 두고 싶다. 다시 정리. 중성자는 뭐라고? 양성자들이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 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 핵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까닭이 뭐라고? 결국은 뭐가 온도가 뭐해서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헬륨 원자핵의 생성은 빅뱅 후 3분, 수치는 몇억 켈빈? 10억 켈빈 이하.
또 이거 이제 말장난 하겠지. 이하, 이상 뭐 이런 거. 됐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된다. 자, 다음 하단에 있는 내용 자체는 이제 매우 되게 상큼하죠. 양성자, 중성자, 뭐 합산형 정기적으로 뭐가 돼? 중성이 되는 거죠. 원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고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그 온도는 몇 억 켈빈? 3000 켈빈이 된다. 38만 년 3000 켈빈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왜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먼저 만들어질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원자 구조가 가장 단순한 게 누구야? 수소가 되겠죠. 니네 학교는 그냥 달달달 이거 내용 봐야 돼. 내가 이거 그냥 올려줄게. 단톡에. 꼭 한번 읽어봐. 책 없는 사람은. 됐죠? 자, 다시. 가장 단순한 구조가 뭐가 돼? 수소가 되고 그 다음이 바로 뭐가 되겠어? 헬륨이 되겠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원소가 만들어질 때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에 별이 진화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요 위에겠지?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는 그치 충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되셨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얘라고 얘기했죠. 헬륨 원자 핵 생성 10억 켈빈 이하.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느려져.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고 이 문구를 기억하시고요. 중성자는 뭐 하는데? 원자핵을 단단하게 뭉친다. 되셨죠? 그리고 체크.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 핵보다 질량이 더 큰 애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온도가 뭐해져서 낮아졌기 때문에. 마지막 원자 생성 몇 켈빈? 3000 켈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이후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누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다음 해서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빅뱅, 쿼크, 전자 생성. 전자 생성하는 애 누구라고 했지? 렙톤이라고 했겠죠. 혹여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렙톤. 그리고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했고, 그치? 중성자의 역할은 누구? 양성자 묶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틀리면 속상할 것 같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다. 얘는 10억 켈빈이 되는 거고, 얘는 3000 켈빈이 된다. 자, 생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생성 이전에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지? 전자하고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우주 온도가 뭐해? 높다. 우주 온도가 높대. 그치?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을 붙잡히지 않고 뭐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엇이 높아서? 온도가 높았다고. 그런데 또다시 두둥 온도가 뭐해졌어? 낮아졌지. 그치? 그에 따라서 누가 원자핵의 전자를 붙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진로를 방해하지 뭐해서 않았겠죠. 그치? 그래서 빛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그 친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 되셨죠? 자, 다음 우주 배경 복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누구? 그치? 3000 켈빈일 때 3000 켈빈일 때 이 3000 켈빈이 뭐였지?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였죠. 해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빛의 파장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WMAP 그리고 플랑크 위성등으로 정밀하게 관측하셨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누구였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자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런 거 틀리지 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계로 관측이 됐죠. 자, 전파인데 뭐에 해당된다? 마이크로파였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이 장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네. 원자가 생성 이전과 이후가 존재하는데 생성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쵸? 원자가 생성 이후에는 빛은 우주 공간으로 점점 펼쳐나갔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 아저씨가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한 결과가 바로 뭐였다?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간 거고 외대보고야 정신 차려야 돼. 우주의 모든 방향 그리고 전파 마이크로파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결국은 빅뱅 우주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갑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장 자체가 이제 그치 되게 많은 거 상대적으로 작은 것 즉
파장이 진동수가 큰 건 결국은 뭐 에너지가 높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해서 파장의 변화가 생겼지. 그러니까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에서 몇 켈빈이 돼버렸어? 3 켈빈이 된 거고 이제 얘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이런 걸 봐야지. 그치?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서 뭐가 파장이 길어졌다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 등방성과 균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해야죠. 등방성과 균등성. 이게 뭐야? 아까 말했잖냐. 한 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그치? 고르게 분포. 걔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등방성, 균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뭐 물론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자 붉은 곳은 온도가 높고 파란 곳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여기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약간 낮겠지. 그치? 그러나 전 범위를 그냥 커다랗게 보면 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미세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빨리 해야지. 자, 다음.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할해야겠죠. 연속과 선 스펙트럼으로 흔히 나눕니다.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아셔야겠죠. 자, 전자가 존재하는데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들뜬 상태, 그치? 방출하면 바닥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핵 중심으로 두둥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건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얘는 에너지 주니까 낮고 얘는 에너지 주니까 높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흡수하고 선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데 흔히 흡수 스펙트럼의 포인트는 빛이 뭐가 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뭐 딱히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방출했다라고 생각하라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방출했어. 즉,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그치? 특정 파장을 방출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출한다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정도만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스펙트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선의 색, 위치, 개수, 굵기 뭐 이런 거 떠올라야 되는 거고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선의 색, 위치, 개수, 굵기 뭐 이딴 거 다 다르죠. 선의 폭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문자로 분명히 보냈습니다. 보냈나? 보냈을 거야.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질량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시 흡수선의 선의 폭 있잖아. 선의 폭 있잖아. 폭을 비교하면 뭐?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G1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량비는 고로 원소의 양항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펙트럼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있다 그랬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 기체, 방출은 고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원소의 종류와 양이라고 돼 있는데 원소의 양이라는 건 결국 뭐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의 폭을 비교한다, 선의 폭을 비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학교에서 시험에서 이거 나왔을 겁니다. 흡수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흡수선을 그러니까 분석을 했대. 그러니까 태양의 스펙트럼을 뭐라고 이야기해?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야가 태양이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겠지. 선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수소고 그리고 얘는 누가 돼? 뭐 헬륨이라고 쳐.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결국은 누구 된 거야? 태양 된 거니까 결국 태양의 뭐 원소 분포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식해지자. 태양의 스펙트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음 두둥.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 고온의 물체이므로 자, 그다음 방출되는 빛. 뭐라고? 방출되는 빛. 그치?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관측을 하면 이들은 무엇이 나타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러나 태양 표면의 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저온의 대기 성분에 의해 특정 파장이 뭐 된다고? 흡수된대. 다시 태양 표면의 빛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어떤 대기? 저온, 저온. 아, 저온 하면 뭐 떠올라야 돼? 흡수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윗단에서 자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흔히 누구는 저온의 기체라고 하면은 누구 떠올려야 된다? 뭐 태양 떠올리면 되시겠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두둥. 아니지. 다시 정리할게. 미안. 이거 헷갈리겠다. 자, 다시. 태양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데, 그치? 그래서 고온의 물체래.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하면은 뭐가 나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런데 태양 표면의 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 표면의 빛이 뭐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자 저온의 대기 성분에 의해서 특정 파장이 뭐가 된다? 흡수돼. 그래서 고 스펙트럼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자 해당 내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위쪽에서 흡수 방출 나누는 것, 즉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온과 고온으로 나눈다. 그리고 자 이제 애들이 우리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딴 거 원소의 양이라는 게 결국 선의 폭, 결국 질량비를 의미한다.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뭐에? 밀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혹여나 프라운호퍼라는 게 나오면 그냥 태양의 스펙트럼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내용까지 추가해야지.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긴 하는데 대기층 자체가 뭐가 된다? 저온의 대기 성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해당 내용은 뭐 지구가 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태양, 두 번째 수소, 그리고 뭐 헬륨 정도 있겠다. 되셨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검은 바탕의 밝은 선이라는 건 다시 검은 바탕의 밝은 선이라는 건 뭐라고? 방출 스펙트럼을 이야기한다. 다시 검정색 바탕에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 있는데 나머지 다 검정색인데 여기만 색깔이 막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다 검정색이겠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방출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흡수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태양은 있다고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줄 세워봤겠죠. 되셨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너무 많이 했죠. 질량비 3대 1. 그렇죠?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질량비는 3대 1이고 개수비는 몇 대면? 7, 그러니까 다시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 1이었고 온도 떨어지면서 7대 1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이 되는데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된다? 12대 1이 된다라는 거 순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학교 시험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질량비 요즘에 잘 안 물어봅니다. 개수비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치? 개수비를 많이 물어본다. 되셨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고 7대1이고 결국은 이딴 애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질량비는 하나 둘셋 3대1이 된다라는 기억하셔야 되고 요들의 개수는 그치 12대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를 바꿔서 개수 따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2대1이 될 수도 있다. 왜 갑자기 2대1이죠?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성자의 개수를 제껴버려. 이렇게 없애버렸어. 그럼 당연히 2대1 나오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비율 변화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절대라고 할 수 없지만 3대1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3대1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양성자, 중성자 비율 1대1. 온도 낮아지면 7대1이 된다. 이 정도.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질량비보다 나는 뭐를 사랑한다? 개수비를 사랑한다. 이게 문제를 응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다음 갑니다. 혼자 떠드는 거 같으니까 되게 심심하네. 대답해. 네. 고맙다. 네. 닥쳐. 자, 여기 나누라 그랬지? 네, 나누라 그랬어. 그치? 그리고 나서 기억해야 되는 거야. 헬륨 원자 핵이 먼저야. 제발. 먼저 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수치로 보면은 자 10의 마이너스 6 설마 나올까?
아직까지 이게 나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10의 마이너스 6초가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두둥 얘네겠죠. 10억 켈빈, 3000 켈빈 됐죠? 그래서 헬륨 원자에 원자 만들어주고 투명해져요. 이건 마치 선생님 피부처럼 투명해지는 거죠. 인정이 되지 않냐? 대답하지 마.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자, 네. 다음. 닥쳐.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좀 확대할게. 오늘의 수업은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파장이지. 그리고 복사 에너지의 세기이지. 그치? 그래프가 이게 뭐야?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을 보면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원자가 생성되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그치? 우주 팽창 위에 점점 파장이 뭐 해줘야 되겠니? 길어져야 되겠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장이 뭐죠? 길어지는 거지. 즉, 자 그냥 그래프 이렇게만 생각을 하자. 두둥 그래프 두둥 이렇게만 생각해봐. 그러면 얘 x축의 선금이 있다고 했는데 x축의 선금이 있다고 하잖아. 즉 얘 증가하니까 얘 감소한 거네. 그럼 해석하면 되지. 파장이 뭐해지면 길어지면 복사 에너지는 뭐해? 아 줄어든다.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파장이 뭐해지면 길어지면 에너지는 뭐예요? 작아진다. 즉, 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우주 팽창하면서 점점 파장이 길어져. 그치?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다 채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장 자체가 뭐예요? 길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안 배웠는데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파장 약 7.3cm 마이크로파를 관측해. 그치? 아까 말했지. 전파 중에 뭐 있다고? 마이크로파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복사의 세기가 다양한 여러 파장이 감지되는데 그 우주보건 복사 온도가 대략 몇 도가 됐다? 3켈빈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W맵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거, 그치? 그딴 거 혹은 이딴 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학교에서 안 낸다고 했지만 난 몰라. 선생님을 안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 수소하고 헬륨은 각각 스펙트럼의 뭐 손의 색 그리고 위치, 그치? 그리고 누구? 개수, 마지막 누구? 굵기. 다 다르겠죠. 굵기에 선생님 아까 포인트를 줬죠. 이 굵기 자체가 뭘 이야기한다? 질량비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원소의 질량비 알아. 그래, 네 알아서 알아내시고요. 오케이. 됐고. 다음 두둥. 자 여러분 참고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시험에. 얘네 시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냥 이런 거는 문제 주는 거니까 점수 주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부터 설명했던 거 있지. 지구하고 지각은 다르다 그랬어. 지구의 구성 요소야. 지구의 구성 요소로 가장 많은 거 철,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 순서. 다시 갑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한 번 더 할까? 규소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따라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됐죠? 마음속으로 따라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얘가 누구? 지구인 거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가장 메인인 거고.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산소가 메인이다. 되셨죠? 그래서 뭐 보통 가장 많은 원소의 비율을 하면 산소를 찍긴 하는데 지구는 예외성이 있죠. 그렇죠? 철이 가장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주의 경우에는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아래쪽에 나와 있네. 원시별.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뭐했어? 상승했죠.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했다. 애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일단 온도가 상승해야지 그 다음에 핵융합반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알고 계셔야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참고로 요거 틀리면은 기말고사 저와 함께 못합니다. 나를 자르지 말아줘. 됐죠?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사람의 경우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탄소, 수소 순이게 되는 거고 우주는 뭐 패스합시다. 됐죠? 다음. 자, 별에 탄생하는 거가 어제 누군가 질문에 태양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태양과 별은 다른 거지, 그치? 태양과 별은 다르고 태양계와 태양도 다른 거잖아. 말 잘 읽어야겠죠. 별이 탄생하는 거 성간 물질이 뭐야? 밀도, 그치? 밀집을 하겠네.
밀집하면 당연히 뭐 일어나는 거야? 밀집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성운이 형성이 돼요. 첫 번째 수소하고 헬륨 등의 성분 물질들이 모여서 두둥 중력 수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부의 밀도 자체가 뭐야? 상대적으로 커지겠지. 그럼 내부의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뭐가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왜 이거를 헷갈려할까? 원시별 생성에 방점을 두세요. 원시별 생성에 방점을 둬라. 성운 내부의 밀도가 뭐해? 크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지. 온도가 뭐해? 낮은 영역에서. 온도가 무슨 영역? 낮은 영역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치? 상대값인 거잖아. 전과 후가 다른 거잖아. 온도가 낮았는데 중력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뭐 해지겠어요? 상승할 거 아니야. 즉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해. 그치? 그래서 빛을 내는 천체를 뭐라고? 원시별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서 뭐가 돼?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 문장만 보고서 온도가 낮아져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주가 팽창하는 건 점진적으로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별이 중력 수축해서 내부 온도가 자체가 이제 몇이 돼야 돼? 그치? 천만 켈빈이 돼야 돼.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 수생유화 반응이 일어난다. 기억하세요? 다른 거 모르겠고요. 자, 별의 탄생에서 누구? 원시별 생성의 방점 찍고 어떻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중심부 온도가 뭐한다? 상승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그렇죠. 얘는 사실 지구가 원 내용이에요. 지구가 원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해야죠. 주계열성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있어. 주계열성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수소핵융합 반응 첫 번째 주계열성 하면 수소핵융합 반응 떠올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힘의 평형 반드시 기억해야 돼. 주계열성 하면 중심부 온도가 일단 뭐 1000만 켈빈 이상이 됐어. 그래서 4개의 수소가 있지. 1, 2, 3, 4, 1, 2, 3, 4 4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몇 개가 두 마리가 누가 됐어? 중성자로 변형이 된 거야. 그러면 질량 감소하겠지. 질량이 감소해서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고. 다시 수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성자가 2개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형이 된 거지. 전환된다고 치자. 그럼 그때 질량이 감소하니까 에너지 뭐한다? 방출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 계열성 하면 뭐 떠올려야 됩니까? 수생유화 반응 떠올려야 됩니다. 제발 섞지 마. 무슨 칵테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섞어? 자, 다시 원시별이야. 원시별 하면 뭐 떠올리라고? 중력 수축 떠올리라고. 되셨죠? 원시별 하면 중력 수축 떠올려야 되는 거고 주 계열성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니까. 하나는 수소핵융합 반응, 두 번째는 힘의 평형 기억해야죠. 그치? 정력학 평형 뭐 이야기할 건데 자 다시 수소핵융합 반응의 경우에는 몇가 수소가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중성자가 돼버리고 그 중성자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질량 감소했으니까 에너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때 온도가 몇이라? 1000만 켈빈이었다. 자 다음 주결성 힘의 평형 보세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잘생기기 위해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야 되지. 외부 압력이 더 작아봐. 그럼 나는 이렇게 빵떡이 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주계열성도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서로 같아야지.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내부 압력이라는 게 뭐야? 밖에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 왜? 수소핵융합 반응하니까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들은 질량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자 내부 압력은 팽창하려고 하는 거고 중력은 수축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뭐해졌어? 일정해진 거죠. 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뭐로 보낸다? 주계열성.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HR도 그랬지 우리가. 여기가 뭐가 돼? 온도가 됐고 여기가 광도가 돼서 이따구로 막 이렇게 그리지 않았니? 그래서 여기에 몇 퍼센트 있다고 그랬어? 90% 있다고 HR도 그랬었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별의 대부분은 다 주계열성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있어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 자, 그러면 이 동네를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치?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점진적으로 뭐 해?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겠죠. 즉 중력 수축하면 온도 상승한다 그랬지. 이 원시별이라고.
핵융합 시작하네. 그럼 뭐 주결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소 생성된 다음에 다시 핵융합이 중단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내와 태양의 10배로 나누라고 그랬죠. 해서 1번 보세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은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진다고. 다시 태양 정도 애들은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니까 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히 누굴까? 이거 단면이 되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결국 누구를 일컫는 말이야? 헬륨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헬륨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주결성과 주결성 이후에는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또다시 뭐해?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이제 하겠죠. 해서 중력 수축, 그치? 바깥층이 가열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면 별이 뭐한다? 팽창의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요. 다시 갑니다.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까지 만들어졌어요. 일단 됐죠? 그리고 나서 뭔 일이 벌어졌냐? 중력 수축을 하면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바뀌어 헬륨 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고.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바뀌어 헬륨 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고. 중심부 수축하에서 온도가 뭐해? 상승하겠지. 그럼 바깥층은 가열돼서 당연히 뭐가 되겠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점점점 커진다고. 뭔 소리야? 있는데 이들이 뭐해? 수축을 하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빡쳐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 온도로 이 외부 있는 애들이 가열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별이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할 때는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1억 켈빈 이상이 되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져야지 결국은 탄소와 산소가 생성이 되겠죠. 다시 갑니다. 틀리지 마세요. 중력 수축, 주계열성 이후야. 중심부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뀐다니까. 핵융합 반응 멈췄어요. 중심부 수축해서 온도가 뭐해? 상승하겠죠. 중심부가 수축했으니까 온도가 상승하겠네 여기가. 그럼 이 온도가 그러니까 외곽 쪽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별이 팽창해서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누구하고 누구다? 탄소하고 산소다. 그럼 헬륨이 고갈되어서 다시 탄소 핵이 만들어지겠지 이제. 그치? 재료 떨어졌으니까 핵이 만들어진다고. 탄소 핵융합 반응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온도가 또다시 뒷받침되지 않아. 그럼 핵융합 반응 멈추시겠죠. 다시 별의 중심부 또다시 뭐해? 수축해. 바깥층 팽창해. 그러다가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는 누가 된다? 성운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원형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있는 애가 중력 수축을 하는 거고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으니까 에너지가 발생했지.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럼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뭐 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핵융합 반응하다가 재료 고갈되면 더 이상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죠. 그럼 그 이유는 중심부와 뭐가 바깥층이 분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 그래서 두둥 해당 내용이 이따구로 나와 있네요. 주결성의 경우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 중력 수축하고 온도가 상승해야 돼. 그치?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는 거고 결국은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거는 이제 선생님 교재도 있는 거죠. 행성상성운이고 개작살난 걸 뭐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얘기했다. 자, 아래쪽에 질량이 태양의 몇 배가 된다요? 10배가 된대. 질량이 태양의 10배가 된대. 그치? 그래서 핵융합 반응 만들면 누구까지 만들 수 있어? 철 만들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의 시나리오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어.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돼서 이제 탄소핵이 생성되는 온도가 다시 뭐해? 상승해. 그럼 점점점 뭐해져? 무거운 애로 다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반복되면서 결국 질량 자체가 많으면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지는 건 안정된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은 여기까지.
태양의 10배는 이렇게 확장되겠죠. 그러므로 내부에 누구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층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되셨죠?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경우에는 금, 그치? 구리, 우라늄 뭐 다 밑단 거 이야기했었고요.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그치?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돼서 우주로 방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합니다. 행성상성은 거성. 그러니까 주계열성, 적색 거성, 초거성 이렇게 세 개의 단면은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시험의 포인트다. 다음 태양의 경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달라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와 애들 또 이걸 틀려 한 장 먹었어. 태양이 만들어지는 건 뭐?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태양계는 뭐? 초신성 폭발한다. 되셨죠? 그래서 과정이 총 몇 가지로 나와 있니?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 자, 1번 보세요. 첫 번째. 당연히 우리가 기본 설정해야 되는 건 초신성 폭발했어. 그치? 그럼 밀도가 뭐야? 불균형하겠지. 그럼 밀도 큰 부분은 뭐한대? 수축한다 그랬지? 되셨습니까? 밀도 큰 부분은 당연히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전해서 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중심부의 온도와 다시 밀도가 뭐야? 높아졌겠지. 이래야지 반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다음 정신 차리세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뭐해진다? 빨라진다.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2번 원반 만들어지고 회전 속도 빨라진다. 첫 번째 태양계 성운 만들어졌지. 밀도 불균형하니까 태양계 성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원반이 만들어지는데 그 친구의 회전 속도가 점진적으로 빠르다. 되셨죠? 그래서 물질이 퍼져나가서 납작하면 뭐가 된다? 원시 원반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다음, 그러면 결국 이제 고리 쪽에서도 마찬가지 원시 태양은 중력수치 온도 높아지는 거고 고리에서도 여러 가지 고리가 형성되는데 걔들이 모여서 결국은 공전하니까 걔네가 누가 되겠어? 행성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시 태양은 수생융합 반응 시작하면서 결국은 태양이 됐다. 물질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생융합 반응이랑 한 거죠. 여기서부터 수소행융합 반응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번에서 수소행융합 반응 시작했다라는 거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 뭐다? 초신성 폭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도 모르시면 반성하세요. 알면 되지 뭐.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중심부 온도 밀도 높아져서 원시태양 만들어지고 회전 속도 점점점 뭐야죠? 빨라진다고. 회전 속도 빨라진다고. 원반 만들어진다고 했고, 다음 여러 가지 구리들이 모여서 뭐가 돼?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원시 태양이 드디어 뭘 한다고? 수소행융합 반응한다. 미행성체들 막 충돌하고 태양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들은 가운데와 외곽으로 나누어서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으로 나누겠죠. 태양에 가까운 곳에 녹는 점이 뭐예요? 높은 무거운 원소가 있겠지. 무거운 원소들, 그렇지? 근데 태양계에 적은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서로 뭉쳐서 지구 행성의 크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즉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양 자체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프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나누어야겠죠.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구형 행성은 화성까지지 녹는 점이 계속 뭐예요? 높은 물질, 철, 니켈, 규소. 됐죠? 암석 성분이 될 거고요. 자, 목성 행성 같은 경우는 얼음, 메테인 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 갑니다. 대기의 성분, 질소, 그치? 오케이. 요거는 이제 현재의 지구 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뒷단원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뒤에 요 파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수소 날아가고 수증기로 비 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 그치? 탄산염이 되겠죠. 자, 다음 나중에 다시 합시다 이거.
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 여기까지 이제 뭐 별 마무리 되는 건데, 자, 미행성체가 충돌해야 된다고. 돌아갈게요. 두둥. 태양은 초신성 폭발, 지구는 미행성체 충돌. 결이 다르죠.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은 얘가 뭐야? 졸라 뜨거워지겠지. 그럼 뜨거운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외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운데는 무거운 물질, 그치? 그리고 외곽은 가벼운 물질들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핵이 만들어지겠죠. 해서 다음 봅세요. 자, 선생님이 지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얘입니다. 미행성체 충돌과 원시 지각 바다의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지, 이것도. 그치? 미행성 지총들이 감소했어요. 그럼 지표가 냉각되니까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치?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지. 지각 이후 바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런 것도 틀려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거 뒤바꿉니다. 다시 미행성체 충돌. 태양은 뭐였지? 초신성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오케이.